오늘 소개할 책은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입니다. 밥 프록터는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26살에 읽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강렬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뒤 얼 나이팅게일, 윌러스 위틀스와 같은 동기부여 대가의 뒤를 따라 성공 철학을 배우고 연구했고, 이 거인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한 단계 발전시켜 글을 쓰고 강연했습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소개한 성취 전략과 기술이 세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성공을 이룬 모든 기업가들에게 어떻게 흡수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체로 옮겨 성공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영감을 받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 이 인생을 바꾸는 책을 내가 처음 접한 건 1961년으로 휠과 카네기의 역사적인 첫 만남 이후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현명한 친구가 내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더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건네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은 한마디로 길을 잃은 상태였다. 당시에 하던 일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거나 나아질 거라는 미래의 비전도 없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그 모든 걸 바꿨다. 그것도 곧바로. 이 책을 통해 예전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온갖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무한한 잠재력, 즉 막강하고 특별한 생각의 힘을 이해하면서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는 경이로운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떠올린 적 없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조차 고민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즉 피해자로서 나 자신을 바라봤다. 내 생각 때문에 상황이 엉망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생각을 바꾸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 힐 박사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걸출한 생각 리더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경외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의 업적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한 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 그 힘을 얻으려고 내면이 아닌 외부로 눈을 돌릴 필요는 없다.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은 생각의 힘이자 정신의 힘이다. 힘을 불러일으키려면 그저 믿고 행동하면 된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내 위대한 영감의 원천이자 멘토인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에는 패턴이 있다. 성공해본 사람은 한결같이 말하겠지만 운이 성공을 가져올 수는 없다. 여러 번 성공해본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창조한다. 이들의 성공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설적인 리더들이 활용했던 성공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킨 결과였다.
이렇게 검증된 원칙을 적용하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성공을 낳는다. 성공의 핵심 열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인식하는 데 있다. 진짜 성공의 조짐은 기회가 아니라 그 기회로 무엇을 하느냐에 나타난다. 기회는 항상 문을 두드린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순서로 하기 시작하면 당신에게도 노크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근본 이유는 처음부터 목표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억만장자처럼 생각한다. 의사가 되고 싶든 댄서가 되고 싶든 실현하기 전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일해야 한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뇌과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근거가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나 패턴이다. 우리는 언어나 이미지로 경험하지만 사실 생각은 회로에 흐르는 전자일 뿐이다. 생각을 실체로 만들려면 이런 생각 회로를 행동 회로와 연결해야 한다. 회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하면 뇌의 GPS에서 목적지가 입력된다. 그러면 뇌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핵심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한다. 실망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라.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신이 정확히 반대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틀에 박힌 생활에 고정하는 일종의 쳇바퀴에 갇혔다는 뜻이다. 필레이 박사는 생각을 실체로 전환할 때는 확률보다 가능성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걸까?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까? 이런 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 라는 말은 뇌를 마비시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든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패가 두려워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노력 부족을 자기 불구화라고 하는데 필레이 박사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바로 이 자기 불구화에 갇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까봐 열심히 노력하는 걸 두려워한다. 시도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시도한 덕분에 훨씬 강해지고 목표에 가까워졌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배울 점이 있었다면 모든 시도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4가지 방법. 이 책에서 접하게 될 기업가들과 힐 박사는 성공의 핵심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취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생각을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조직한다. 세 번째는 계획을 실체로 바꾼다.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상상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논하는 모든 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이유에만 집중하세요.
1. 가능성을 포착하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에 문을 열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변경해야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벌써 했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자문해보자.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힐 박사의 조언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당신에게 가장 큰 기회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 2. 잠재력을 포착하라. 기술 발전이 가져온 잠재력을 포착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아내라. 변화는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 그 모든 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뒤처지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면 경영 방식을 비롯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 마케팅, 유통 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다. 3. 실행하라. 힐 박사가 한 말은 당시에도 지금도 적용된다. 아이디어는 대부분 무산되긴 마련이다. 그러니 확실한 계획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탄생하는 순간 가꾸어야 한다. 살아 숨쉬는 순간 계속 생존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4. 끈질기게 붙들고 인내하라. 성공한 기업가들은 인내와 끈기가 무적의 성공조합이라는 힐 박사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성실함과 집중,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다듬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성공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실행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술과 시간은 과거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지와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줬다. 힐 박사에 따르면 관함과 부는 모두 생각의 산물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창조할 것인가? 그 답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렸다. 실패는 곧 기회다. 어떤 실패도 자신감을 저해하거나 생각과 아이디어를 실추하는 길을 막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실패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랬다간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기고 그 장벽이 당신이나 당신의 생각보다 강해질 것이다. 그 대신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실패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실패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혜택이 눈에 들어오고 이를 더 잘 이해해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기회를 붙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실패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혜택의 씨앗이 자란다. 이 씨앗은 자랄수록 더 강해진다. 결국 싹을 틔우게 했던 처음 실패보다 더 크고 강해지기 마련이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며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면 다른 이도 합류하여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훌륭한 아이디어라면 재능과 시간, 돈을 투자하여 지지하고 길을 열어주며 그 과정에서 그들과 당신이 함께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접하면 대부분 곧바로 물질적 부와 연결해서 생각하기 마련이다. 힐 박사의 철학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가 달성한 것도 바로 물질적인 부였다. 하지만 흥미롭게 힐 박사는 책에서 실제 돈을 버는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았다. 힐 박사에게 부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거나 최소한 훨씬 넓은 의미로 쓰였다. 그의 철학적 맥락에서 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을 활용하고 활성화했을 때 주어지는 풍부한 보상일 뿐 목표 그 자체는 아니다. 생각은 왔다가 사라진다. 비즈니스와 전체 산업도 나타나고 사라질 것이다. 동기부여와 열망이 궁극적인 성공을 결정하며 사업가들이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영감을 준다. 당신도 왜를 정의하면 영감과 신념, 협력을 통해 어떻게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유형의 부도 마찬가지다. 감정에도 효율이 있다. 인간의 정신에는 생각과 경험을 낳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열망과 노력을 잠재우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뇌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고통이나 후회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맞닥뜨리면 그 정보를 다시 불러온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난로를 건드렸다가 손을 댄 경험이 있으면 잠재의식은 그 사고로 발생했던 고통을 기억한다. 그 후로는 영원히 난로는 물론이고 뭐든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가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보호하고 같은 고통을 방지하려고 예전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서 의식하게 한다. 잠재의식은 후회나 당혹감, 수치심 같은 감정적 고통도 저장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것을 끓이게 된다. 잠재의식이 기억을 되살리고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여 그와 관련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의지를 약화하고 성공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역경과 회의적 시선, 내면의 의심에 맞닥뜨렸을 때 생각을 실체로 바꾸는 힘과 추진력을 더해주기도 한다. 잠재의식이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더라도 감정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게 막아준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계속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연료로 작용하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강할수록 영향력도 커진다. 또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통제할수록 감정에 따라 정확히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파악하고 목표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둘러싼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에 반영되고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주도하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포기하고 싶다면 성공이 코앞이라는 뜻이다. 힘들 때는 희망을 잃기 쉽다. 성공이 확실하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역경 너머가 보이지 않고 목표와 꿈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많은 이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래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성공의 돌파구가 코앞에 닥쳤을 때 포기한다. 본인이 모를 뿐이다. 1849년 미국에서 역사적인 골드러시 붐이 일었을 때 예비 강부 수천 명이 땅 밑에 묻힌 풍성한 금을 차지하려고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주가 된 곳이다.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이 대부분 그렇듯 성공은 확실치 않았고 힘겨운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49년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채굴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채굴은 지루하고 힘들고 위험했다. 이들은 꽃갱이와 삽을 들고 새벽부터 항문까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땅을 팠다. 의욕과 동기를 주는 건 희망뿐이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아무도 첫 시도에 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혹은 그 이상 고군분투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cm씩 땅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은 혹독했고 보상도 전무했다. 결국 강부들은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장소로 옮기거나 아예 그만둬버렸다. 그래서 금강은 하면 실패하는 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여기서 결국 성공한 건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기꺼이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실패했을 때 짐을 쌓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났고 꿈은 산산이 조각났다. 조금만 더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보상인 황금은 겨우 몇 센티미터 앞에 존재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너머의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자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금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며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계속 시도할 힘부터 길러야 한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꿈이 살아있을 때만 잡을 수 있다.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할 정신적, 감정적 힘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역경과 장애물은 항상 존재한다. 결국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의심과 실망을 인내와 용기로 대체하면 생각과 아이디어, 목표를 실체로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명확한 목적과 끈기, 타오르는 열망이 생각과 혼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체로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생각은 실체가 되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회의적인 태도 때문에 혹은 힘들게 고생하느라 생겨난 두려움은 상당히 현실적이라서 많은 일을 포기하게 한다. 누군가는 아예 시도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포기한다. 이들은 아이디어의 원동력이던 처음의 희망과 동기를 잃어버리고 실패할 기미가 보이면 단념한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생각에 따른 행동과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생각보다 생각의 산물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는 열망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 반면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심한 두려움이 생기면 행동 자체가 두려워지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실패했다. 위대한 헨리 포드에게도 실패는 낯설지 않다.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 시도한 초기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파산으로 이어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 판매했다. 단 한 점이었다. 토머스 에디슨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구를 제작하기까지 수천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실패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을 향한 긍정적 단계로 인식했고 이런 생각은 에디슨의 다음 명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전 실패한 게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방금 소개한 실패 사례는 위대한 기업가들에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커널 샌더슨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은 1009번 거절당한 끝에 한 식당에서 통과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별로라는 말을 들었고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해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 디즈니가 성공한 이후에도 누가 쥐 만화를 보려고 돈을 내겠냐는 회의적인 반응과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미키마우스는 만인의 사랑을 받으며 작가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고 디즈니랜드와 영화, 책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현대의 실패 사례도 둘러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 스티븐 킹은 첫 소설을 30번 거절당했다. 그 소설 캐리는 결국 초대형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영화로도 제작됐다. 이런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연이어 거절당하고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에디슨처럼 소위 말하는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을 실체화할 때 하는 행동. 미라 웨스 화이트 박사는 나폴레온 힐처럼 생각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화이트 박사는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 임상 지도자로서 하버드 평생교육원에서 리더십과 전략적 재능 관리를 가르친다.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내기 위해 휠 박사처럼 이들을 연구하고 인터뷰했다. 화이트 박사는 생각의 실행, 즉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실체화할 때 하는 행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힐 박사가 정의하는 부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화이트 박사에 따르면 고성과자들은 저마다 배경이나 경험, 전문 분야가 달랐지만 거쳤던 단계나 일련의 행동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이 공통점은 지금까지 소개한 기업가들의 사연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히 드러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1.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받아들인다. 약점이 있다고 한탄만 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데 집중하며 그 장점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한다. 달리 말하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다. 버진그룹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을 앓았고 중등 교육도 채마치지 못했다. 첫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숫자에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친한 사이였던 닉 포웰을 고용하여 돈 관리를 맡겼다. 2. 자기 열정을 찾아서 쫓는다. 성공하려면 끝없는 시간을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기 일에 열정이 없으면 필요한 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일에 열정적이었다. 3. 사소한 생각부터 시작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제국을 건설하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작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고 성공하면서 점차 변화하고 성장했다. 월마트를 설립한 샘 월트는 처음에는 그저 아칸소의 작은 도시에 괜찮은 소매점을 차려서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4.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재능과 달리 노력은 우리 마음에 달렸다. 상황상 필요하면 언제나 더 노력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금까지 영국의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하원에서 토론할 때 극도로 철저히 준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상대편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사실 근거로 폭격을 퍼부었다. 5.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활약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은 마트에서 상품을 계산해 주거나 차를 세차해 주거나 전화로 고객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대부분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재능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리자나 권력자가 아래 사람을 주목하는 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과를 인정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들은 성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고위층에게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포착했다. 잭 웰치도 처음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했을 때는 수많은 신입사원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고 상사는 특별히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사가 잭에게 새 플라스틱 제품의 비용과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웰치는 지시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인정받을 기회를 잡았다. 단순히 플라스틱 비용과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이 제품을 경쟁 제품과 비교했다. 상사의 상사가 이 보고서에 감동해서 제게 멘토를 자처했고 제너럴 일렉트의 CEO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6.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성공을 도와준 사람들이 존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는 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집에 개인용 컴퓨터를 구비할 거라고 믿었던 폴 앨런의 아이디어였다. 앨런은 빌 게이츠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다. 최초로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잡스는 판매처와 틈새 시장을 찾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즈니악의 천재적인 전자제품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7. 위험을 감수한다. 인간이 습관의 동물인 이유는 삶을 쉽게 예측하고 주도권을 잡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동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에 집착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험을 무턱대고 감수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하는 계산된 위험을 받아들인다. 8. 실패를 관리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실패는 피드백이나 풀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실패했을 때는 정면으로 마주해서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한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권을 쓸 때 복지수당을 받고 있었고 자신을 스스로 그 무엇보다 큰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계속 글을 썼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방향을 180도 전환하기도 한다. 월마트 창립자 월튼은 첫 번째 소매점이 큰 성공을 거두자 임대인은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월튼은 자기 운명을 한탄하기보다는 짐을 싸고 떠나 다른 마을에서 다시 시작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이들 삶 자체가 이런 능력의 증거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햄 링컨이다. 링컨은 이 원칙을 실행하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부유하고 보람찬 삶을 살았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에게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 타고난 위대한 생각에 힘을 활용하여 당신과 다른 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은 흔해 빠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모순적인 이유는 생각에 무한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이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해야 한다. 당신이 평생 이룰 수 있는 가장 막대한 부는 생각과 생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달렸다.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소개한 성취 전략과 기술은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기업가에게 흡수되고 적용됐다. 이들의 성공은 힐 박사의 생각과 행동,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서 나온 산물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파급 효과는 100년 동안 퍼져나갔고 우리 정신에서 시작한 생각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당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와 같다. 그러니 크게 생각하고 당장 행동해야 한다. 당신만의 성공 신화를 쓰고 그 물결을 계속 퍼뜨려라.